김가영 선수의 이제 생애를 적당히 전반적으로 이제 대충 훑어봤는데 인간 김가영을 이 정도로 만나보고 선수 김가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트로피 개수, 우승 트로피만 놓고 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냥 한 7, 80번 되지 않을까요? 7, 80번. 우승은. 뭐 전국대회, 세계대회에다가 뭐 클럽대회까지 다 합치고 그럼 더 클럽 대회는 클럽 포함 대회 안 빼고, 하고. 클럽 대회 빼고? 그런 건 빼고. 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대회들. 그러면은 너무 트로피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창고 같은 데 넣어놓거나 하게 된 그런 트로피들도 있겠네요. 맞죠. 우승이 7, 80번이면 뭐 준우승이나 3위는 더 많을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트로피는 뭐예요? 첫 번째 세계선수권대회 트로피. 첫 번째. 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4년. 2004년. 류신메이 선수와의 그때 결승전에서 네. 했던. 스코어는 어떻게 돼요? 11대 9. 아, 11대 9면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한 거네요. 네. 제 인생 베스트 결승전이었어요. 베스트.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이미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여러 번 되돌려 봤겠네요. 그럼요.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뭘 잘해서 그 시합을 이겼는지도 알고. 그럼 그때 우승한 이후로 유신메이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어땠다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유신메이 선수도 그 시합이 자기가 졌지만 되게 기억에 남는 결승전이다. 만감이 교차를 한다는 말이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한 게 왜 그러잖아요. 뭔가 어떤 우승하는 순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때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해왔던 것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그걸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전 지금 당구 안 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세계선수권 우승할 때까지 난 꼭 포켓을 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일찍 이뤄서 금방 좀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 소진되고 더 이상의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는 당구, 이게 세계 챔피언이 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알아봐 줄 줄 알았어요.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이게 비인기 종목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소외감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이고 백날 내가 이거 1등을 해도 아무도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배고플 거고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배가 고픈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경비로 한 2, 3천 불은 무조건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뭐 4, 500만 원 때문에 우승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승을 했을 때는 만감이 교차를 하고 내가 해냈다는 생각과 뭐 돈이 뭐가 중요해 상금이 뭐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래도 인터뷰 하나 없고 아무도 모르고 9시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나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고 나서 할 때까지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하고 나서는 당구를 치면서 제일 어려운 또 순간 중에 하나였고.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갔어요? 오래 안 갔어요. 오래 안 갔어요. 네, 한 달? 한 달이요? 네. 그렇다면 뭐 엄청 큰 슬럼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당구를 멀리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친 건 아니고 네. 그냥 멀리만. 좀 덜 쳤죠.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괜히 황제가 아닙니다. 예. 쉰 적은 없어요, 당구를. 당구 쉰 적 없고 댄싱 위더 스타 할 때도 그때도 거의 못 쳤는데 그래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꼭 큐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잡고라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당구를 못 치겠어도 이거 들고는 있었고 그때도 이제 연습량이 적었던 거지 평소에 뭐 10시간 이상 하던 거 뭐 2, 3시간 조금 이렇게 했던 거지 안 하지는 않았고 그 마음 잡는데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가장 아쉬웠던 트로피?
US 오픈 준우승. 2003년 US 오픈 준우승. 저 3년인가? 그때는 미국 가기 전이네요. 그럼? 전이요. 그러니까 우승하기 전에. 근데 거기서 첫 그런 정말 큰 국제 대만 대회 말고 그건 규모 이제 있는 세계 대회. 메이저 대회라고 하죠. 메이저. 네.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 9번 하나 못 넣어가지고 졌어요. 7대6으로. 6대6 상황에서 9번을 내가 코팅을 못 못한 넣어서 거예요? 응. 배치가 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떨었네요. 네, 뒤에서 백스윙을 딱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잡더라고요. 안 놔줘, 자꾸 안 나가는 거예요, 큐가. 그래서 진짜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김가영 선수도 진짜. 그럴 수가 있네요. 네. 근데 그때의 김가영이 있으니 지금의 김가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 이후로 그럼 더욱더 전의를 불태웠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해잖아요. 네. 2004년인 것 같아. 네. 2004년? 지금 생각이 안 나다 보지. 참 가물가물. 우승 트로피가 너무 많으니까 아유, 많아도 이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게- 일단 근데 확실한 건 2003년이든 4년이든 US 오픈이 먼저예요. 그 2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2등 한 바로 다음에 우승을 했어요. 난 이 선수를 도저히 못 이기겠어. 좀 그런 커다란 벽을 느낀 경험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이 질문은 패스. 그렇다면 경기 중에 이번 세트 또는 이번 게임은 진짜 이기기 힘들겠다 싶은 순간들은요? 있죠. 그건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는 매 순간 오고요. 사실 그런 순간 순간들 제가 좀 뒤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안 좋고 이럴 때는 있고 그래서 뭐 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은 각본 없는 드라마는 항상 만들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나는 그 드라마를 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했는데 기회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쵸. 이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역전을 했던 경기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경기는 사실 결승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끼리 죽다 살아나면 우승한다고. 네. 저번에 PBA 4차 대회에서 쿠드롱 선수도 첫 네. 번째 서바이벌에서 맞아요. 그거. 그런 경기가 사실은 결승전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기는 있죠. 근데 어느 경기였냐고 물으신다면 패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경기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자주 꺼내 버릇하면 선명하게 맞아요. 기억에 남는데 안 꺼내 버릇하면 안 나요. 김가영 선수와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3년 연속 대한민국 여자 포켓볼 랭킹 1위. 연속인지는 모르겠고 중간에 아마 잠시 동안 아니었던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네. 연속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패스. 패스. 네. 이거 말고 이거는 누구도 깨기 힘들 거다 싶은 자신의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없냐면 일단 외국 기록 같은 경우에는 연속 몇 회 우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앨리슨 피셔가 너무 많이 해놨어요. 프로 대회 우승만 70회가 넘으니까 독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약간 레이몽드 클루망 느낌이네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면 그분이 계속 1등을 하셨어요. 우리 나오기 전에. 네. 그분의 기록을 깰 만큼 제가 대단한 선수가 못 됐던 거죠. 그렇다면 김가영 선수에게 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어떤 기록을 깰 수 있게 노력해봐 라고 한다면 깨고 싶은 기록 바로 그 기록인가요? 그건 아니고 남자 대회 우승하는 거? 기회가 된다면. 남자 대회 출전을 해본 적은 있으시죠? 있죠. 예. 최고 진짜? 기록이 몇 등이에요? 최고 기록이 8강이요. 8강.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 몇 강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예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나가야 돼서 못 나가게 돼 있고 대만에서 남자 선수들 랭킹전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128강 시작해서 128강에서 8강 진짜 대단한 건데요. 네.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한 남자 선수들 몇 명 자르고 올라가. 세계 선수권 우승자를 자르고 올라가서 네, 남자 세계 선수 핸디 안 받고 동일하게 가는 동일하게. 거잖아요. 네. 그럼 핸디가 몇인 거죠?
아, 9점 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네요. 9대9. 네, 네. 보통 여자 대회에서는 8점이죠. 네, 근데 8세트.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제 경기 시간 조율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지 그 사람의 점수는 아닌 거예요, 그게. 보통 남자들의 핸디가 9고 여자들의 핸디 8인데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능력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나요? 포켓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 편차가 좁은 편이고요. 네. 뭐 대만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크죠. 그런데 이 3쿠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고 회전력 전달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신체적인 근력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도 포켓에서는 힘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네. 3쿠션도 충분히 여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 김가영 선수는 충분히 남자들이랑 대결을 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였던 건데 8강 한 번? 8강 한 번, 16강 한 번. 근데 진짜 어려워요. 거의 세계 선수권 우승한 애들 너무 많아요, 대만 애들. 그래서 16강 한 번, 8강 한 번. 8강이 제일 좋은 성적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선수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 이상도 한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도전할 마음은 있죠. 도전은 네. 한다 안 한다보다 중요한 거는 도전이다. 저는 도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허무맹랑한 도전이 아니라 준비된 도전을 할 만한 용기가 있냐 없냐.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는 남자들 대회 못 나가죠. 네, 못 나가는데 초청 경기에는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16강 출발인데 유일한 여자 선수로 초청받아서 네, 나가본 적이 있는데 1회전 탈락했어요. 근데 이것도 16명 패스.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하면은 뭐 당연히 뚫기가 다 쉽지 이제 않죠. 우승자들이죠. 예. 네. 뭐 동시대 최강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일단 근데 그래도 보여줄 만한 것들은 많이 보여줬어요. 상대 선수한테 절도 받았어요, 제가. 별도 받았어요. 제가 점프샷을 아마 3개인가 연속으로 성공을 시켰을 3개 거예요. 연속이요? 예, 예. 와. 그랬더니 그 선수가 되게 미트 있는 선수인데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가영 선수가 또 점프샷 하면 일가견이 있으시죠? 테크닉이 필요한 공들 좋아하죠, 제가. 화려한 공들을. 김가영 선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냥 혼자서 성장한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당구를 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공을 제대로 배운 적은 있나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죠. 네. 아버지가 유일한 스승님이세요. 너 스승이 누구니? 라고 물으면 저는 아버지밖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아버지한테 배운 건 주로 이제 4구나 3쿠션 쪽일 거 아니에요? 또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기인 거죠. 예. 당구에 대한 공의 원리. 정면 치면 밀린다, 아래 치면 끌린다,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구에 대한 태도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멘탈이라던가 심리적인 거, 자기 최면 같은 거 이제 배우고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최고의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저를 타이르고 유하게 가르쳤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튀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근데 아버지 같이 꽉 뭔가 잡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셨어서 제가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흡수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제가 되게 열심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본기가 이제 잘 돼 있고 원리를 이해를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흡수가 좀 잘 됐어요, 남의 게. 되게 빨리 캐치하고 빨리 따라하고 빨리 내 걸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캐릭터 같네요. 보통 그런 스포츠물 만화에서 또는 뭐 격투기 하는 만화에서 보면 남이 하는 거 한 번에 보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막 당황시키고 저 사람은 천재인가 막 이런 맞아요. 느낌. 근데 한 번에 따라하는 건 아닌데 네. 좀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았으면 너무 허무맹랑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좀 극과 극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진 지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흠칫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원리는 뭐지? 그럼 어디를 치면 저렇게 갈 수 있지? 그러면 그 원리를 상상하면서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김가영 선수가 스승이라고 할 사람은 딱히 없지만 공식적으로 내 제자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아요, 제자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선수일 때 자기 자신과 또는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스승일 때 자기 자신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선수로서는 제가 성격이 되게 안 좋다고 말이 되게 조심스럽죠?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합리화를 되게 잘 시켰어요. 아,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시합장에서 선배님들을 봤는데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욕을 먹어. 어쩔 수 없어. 난 지금 내 시합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한 번의 인사보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합리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도자로서는 안 좋은 성격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힘들어요. 보람도 있는데 선수였을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이게 선수였을 때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만 손해를 보는데, 이제는 혹시나 우리 제자들까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더 어른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른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고요. 어른 죽을 때까지 안 네, 철딱서니는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철들려고 노력도 안 할 거고. 그럼 지금 김가영 선수에게 뭐 당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어떤 멘토나 스승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점에서? 저는 제 자신의 의심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후회는 안 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는 끊임없이 좀 의심을 하는 편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현지원 네, 이사님. 네. 아마 인생에서 절대 이분과는 떨어질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구계를 떠나도 아마 언니랑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평생 언니로 모시겠습니다. 당구 얘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서 한번 당구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지금 포켓볼 대회 출전 못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6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이제 5개월? 인생에서 대회를 이렇게 출전을 오래 안 한 건 처음이겠네요. 포켓볼 대회요? 네. 그렇죠. 그러면 5개월 동안 또 앞으로 얼만큼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대회에 계속 출전을 못 하다 보면은 그 경기감, 대회감 이런 게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요. 아 전혀요. 네. 역시 전혀. 아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부러 전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머뭇거림이나 망설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내가 왜 그런 걸 걱정해야 돼? 나 김가영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최고다. 너무 극단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니까 지금 현재까진 그래요. 아직 뭐 제가 대회를 안 나간다 뿐이지 또 여기 제자들하고도 항상 뭐 같이 호흡하고 있고 제가 시합하면 같이 따라가서 마치 내가 시합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고 그래서 감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또 앞으로 6개월 지나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또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선 제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출전하라고 해도 네, 아직까지는. 그럼 요즘도 포켓볼 훈련 많이 하고 계세요? 훈련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스파링은 꾸준하게 해주고 있죠. 스파링을 꾸준히 네. 하고 자신만의 훈련 노하우, 연습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양으로 막 다 그냥 때려 박았다면 16시간 이상씩 3개월 뭐 일단 2년, 많이 쳐, 많이 봐, 많이 참가해. 그러면은 느끼는 게 있겠지. 그 와중에 걸리는 게 있겠지.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걸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나 나름의 이제 연습 루틴이 생기고 또 이 기간에 따른 또 루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 됐죠.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 그런 방식은 김가영 선수에게만 어울리는 거겠죠?
이제 어느 정도 선수 생활을 할 만큼 충분히 하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어느 종목이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나이가 또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고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먹으면 쪄요, 먹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정량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메가3 챙겨 먹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좀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예전에는 그냥 하루에 16시간 당구 쳐! 이랬는데 지금은 6시간 집중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 16시간을 한 것만큼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김가영 선수가 가르치는 그런 후배들한테도 그 자신만의 효율성을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나요? 수준에 따라서는요.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는 정말 많이 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경험하고 느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그게.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자기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네. 분리해서 연습을 하죠. 캐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빨리 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단 많이 연습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단 많이 게임을 쳐. 레슨을 받아. 얘기가 다 달라서 저는 종목은 다르지만 그래도 챔피언인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 하세요. 저한테도 심지어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일단 너는 많이 치라고. 많이 공을 겪어봐야 된다고. 너무 안 겪어봤다고. 물론 네가 정확도는 남들보다 좋을 수 있다고. 항상 똑같은 스트로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도 일률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공이 뭐 형태가 안 익은 것들도 안 익은 많고. 것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일단 많이 보고 많이 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선순위를 조금씩 하세요. 다. 조금씩. 다 하세요. 대신. 다 빨리 늘으려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슨도 매일 못 받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세요. 그럼 레슨을. 하루는 레슨 받으시고 하루는 게임 치시고 하루는 연습하시고 하루는 동영상만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매일 하세요. 뭐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당구에 대한 관심을 매일 갖고 계세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하루 10시간 쳤어요.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5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면 7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 10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근데 효율적이기는 하루에 1시간 한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운동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면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